네, 9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다른 타입의 트랜지스터, 모스 트랜지스터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기본적인 앰플리파이어의 기능도 같이 공부를 하지만 또 모스는 최근에 그 디지털 시스템에서 스위치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스의 특성과 그 다음에 IV 캐릭터리스틱스 그리고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던 AB와 그 볼티지 게인이라고 하는 AB 그리고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 한 3, 4주 정도면은 그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저희가 웬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학기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와 모스 트랜지스터를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OPM프로 마무리를 아마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스 트랜지스터라는 게 뭐냐에 대한 구조를 좀 뭐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에서는 그 모스의 그 구조가 이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하고는 구조가 좀 다르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트리오드 리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오퍼레이션 중에 그 모스가 갖고 있는 그 IV 특성 곡선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세츄레이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합적으로 IV 캐릭터리스틱스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에서 공부했던 라지 시그널 모델하고 스몰 시그널 모델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피모스에 대한 공부도 이제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제 기본적인 모스의 구조를 공부를 할게요. 모스는 우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뭐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 나중에는 컨택을 위해서 뭐 네 부분 또 다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맨 위에 컨덕티브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메탈 재료인 그 프리 엘렉트로닉스가 그 자유전자가 흘러갈 수 있는 플레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인슐레이터들을 사용합니다. 절연체죠. 보통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사이에 그러니까 메탈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사이에 절연체가 있게 되면 커패시터의 역할을 하게 되죠. 커패시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컨덕티브 플레이트라는 것이 있고 그 사이에 인슐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P 타입의 실리콘을 갖다 놔요. P 타입 실리콘을 갖다 놓게 되는데 뭐 P 타입 실리콘 우리 공부했었죠. 완전한 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서 머저리티 캐리어를 일반적인 부도체보다는 훨씬 많이 갖게 되는 반도체보다는 훨씬 많이 갖게 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P 타입의 실리콘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구조상에서 예, 전극을 연결해 주는 거죠. 배터리를 메탈 쪽에는 플러스를 그리고 P타입 쪽에는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P타입 실리콘에는
일반적으로 홀이 머저로티죠. 그래서 홀 타입이 있고, 그리고 주로 일렉트론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와 그리고 P-타입 실리콘에다 연결을 해주게 되면 어쨌든 마이너스가 계속 마이너스를 밀어내겠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밀어내면서 이쪽에 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게 전자를 모이게 되고 이 전자를 채널 오브 일렉트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지만은 매우 적지만 또 그리고 매우 얇지만은 그 플레이트 사이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채널 오브 일렉트론스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에는 이제 그 전자가 모여 있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디플리션 리전이 있겠죠. 디플리션 리전. 그래서 이제 전자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캐리어가 없는 그런 리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조건을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VGS, 보통 이 위에 있는 플레이트의 이름을 게이트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소스라고 합니다. 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사이에 걸어준 전압을 VGS,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인슐레이터를 갖다 놓게 되면 이제 이 안에 전하가 모이겠죠. 전하가 모이게 되고 커패시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렇게 전하를 걸어 줄 때 VGS를 다시 말하면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을 어떤 특정한 트레시홀드 전압보다 많이 걸어주게 되면 저런 그 일렉트론의 채널이 형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렉트론의 채널이 형성이 된 상황에서 이 일렉트론의 채널 사이에 전극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전극을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V2라는 전극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전자 채널이 존재를 하니까 그 사이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를 거고, 전자는 물론 이제 이렇게 흐르겠지만, 이제 전류는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 전류를 드레인 전류라고 합니다. 이쪽 극을 드레인이라고 한다. 드레인. 그래서 이쪽 밑에 P 서브스트랙트를 아까 전에 소스라고 했잖아요. 소스라고 하고 이쪽에 전극을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드레인. 그래서 그 에미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미터와 베이스와 그리고 콜렉터에 있었던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와는 이름이 좀 다르죠. 그죠? 드레인, 소스, 그리고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VGS에다가 뭐보다 트레시홀드보다는 큰 전압을 걸어주고 그 걸어준 전압에다가 V2 또는 다른 말로 드레인 전압이라고 합니다. 드레인 전압을 0보다 크게 걸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를 거고 반대쪽으로는 전자가 흐르게 될 겁니다. 전자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때 상을 좀 지워보면 일로 전자가 흐르게 되면 전자가 이제 이쪽으로 모여 있을 때 채널을 형성하게 되겠지만 이쪽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쪽 원래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려 있었던 전류가 만약에 뭐 10이었다. 10이었다. 10이지 않더라도 어쨌든 10이었다라고 하면 이쪽에 전압이 올라간 거잖아요. VD가 전압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쪽은 전압이 적어지겠죠. 전압이 간격이 적어지겠죠. VGS가 원래는 VGS가 여기 걸렸었는데 드레인만큼의 전류가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커패시터 사이에 걸려 있는 전하량 Q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V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압이 낮아지게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쪽 랭스를 X라고 치고 이쪽을 모여있는 전하량이라고 치면 이쪽 부분에는 전하량이 좀 있다가 이렇게 낮아지겠죠.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드레인 쪽에 채널이 점점 얇아지는 현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전하는 그만큼 적게 확보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표시한 거고요. 위에 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드레인 쪽에 원래 소스 쪽에 전극 컨택을 붙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웨이퍼상에는 양 옆이나 맨 아래쪽에다가 전극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옆에다가 컨택을 붙이는 거죠. 이제 보통 N타입 하일리 돕된 N타입을 붙이게 되고, 여기서 소스를 뽑아내고 이쪽에서 드레인을 뽑아냅니다. 얼뜻 보면 소스와 드레인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사실 모스에서는 그 도핑의 그 농도 차이에 의해서 소스와 드레인을 나눌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나누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이 시메트릭한 구조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가 있고, 핵심 터미널은 드레인이 있고, 그리고 소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건 뭐죠? 요건 인슐레이터, 옥사이드의 레이어를 갖게 되고 게 됩니다. 그리고 심볼로는 트랜지스터하고는 매우 비슷하죠. 게이트가 있고 드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쪽에 화살표를 표시해서 그쪽이 소스다, 드레인이 아니고 소스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뭐 지금 가장 업투데이트된 그 모스펫의 제고요. 여기 보면 그 옥사이드의 그 두께가 18 옴스롱이고, 그리고 그 플레이트는 메탈을 쓰지 않고 폴리실리콘을 씁니다. 주중에 폴리실리콘 쓰고, 그 다음에 사이에 옥사이드를 끼고요. 그리고 디퓨전 해서 이제 컨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형태의 모스펫을 사용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스펫의 그 IV 캐릭터리스틱스 중에서 채널 차지 덴시티에 대한 거를 좀 하겠습니다. 채널 차지 덴시티라고 하면 이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폴리실리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옥사이드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필스트레이트가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그 드레인하고
소스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때 여기 전극을 연결을 해주면 GS에다 전극을 연결해 주게 되면 GS에 뭐 이쪽 서브스트랙트에다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소스에다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 당연히 이제 차지가 전화가 이제 충전이 되겠죠. 그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널 차지 덴시티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케이스 두 가지들을 다 이제 한 번씩 보죠. 토탈 우선 첫 번째는 토탈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죠. VGS가 VTH 다시 말하면 트레시홀드 볼티지보다는 많이 걸려야 여기 아까 전에 했던 그 채널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때 VD가 0이라면 Q 토탈은 Q 채널의 토탈 전하는 우선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면적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위스하고 랭스 있고요. 아까 전에 이렇게 위에 폴리실리콘이 있다고 하면 이쪽이 W고 이쪽이 이제 L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개수겠죠. 단위 면적당 카패시터 개수 COX 옥사이드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그것은 뭐에 비례하냐면 이거에 비례하겠죠. VGS에서 VTH를 빼준 것만큼 이걸 다른 말로는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라고 합니다. 자, 이것만큼의 전하량이 축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채널 차지 덴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단위 미터 다시 말해서 위스는 놔두고 미터 단위로 쪼개주게 되면 L을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W COX 그 다음에 VGS-VTH가 되고 이거는 쿨롱 퍼 메타가 되겠죠. 단위 길이당 차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요 전체에 대한 단위 길이당 평균 이제 차지량이겠죠. 근데 그걸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지가 이쪽 그 VD가 있기 때문에 VGS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일로 갈수록 차지량이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변한다고 했으니까 그 값을 고려해서 정리를 다시 해주면 VGS는 VTH보다 클 때 VD가 0보다 크다면 다시 말하면 드레인 쪽으로 갈수록 볼티지가 작아진다면 그때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겠죠. 댄스가 W 그 다음에 COX 그리고 VGS 마이너스 VTH에 뭐가 바뀔까요? 여기 이쪽으로 L만큼 가는 것에 따라서 점점 차지가 작아지겠죠. 볼티지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 볼티지만큼 빼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IV 캐릭터리스틱스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드레인 커런트가 과연 어떻게 흐르는지 결국은 드레인 커런트라고 하는 것은 이 차지 채널 그 채널 덴시티 차지 덴시티에 따라서 변할 테니까요.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이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일렉트론스가 있고 이쪽 G 브레인 쪽으로 가까울수록 채널은 얇아지게 되겠죠. 아주 얇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VGS에서 VTH를 뺀 게 그것보다도 VDS가 더 커져서 그래서 이제 핀치오프라고 하고 하는 이렇게 채널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어쨌든 이런 형태의 회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드레인의 그 커런트를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레인의 커런트를 계산을 할 것인데요. 드레인 커런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커런트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이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죠. 그럼 속도는 뭐하고 관계가 있나요? 속도는 전기장하고 관계가 있죠. 그리고 전기장은 뭐하고 관계가 있나요? 전압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X.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속도는 마이너스 뮤의 dv dx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네. 그래서 요 공식과 요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ID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 차지 구하는 방법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X의 값에 의해서 변한다는 걸 알았고 거기에 요 텀을 붙여주면 속도 값을 계산해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속도 값을 집어넣어서 여기는 이제 전압이죠. 전압이고 이거 자체가 뮤 dv 오버 dx가 속도 값이 되니까 이걸로 계산해 주게 되면 id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id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vx라는 것이 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idx를 전체를 다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idx dx를 해주고 그것은 0에서부터 l까지 이 전체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그럼 전체 id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 마지막 이쪽도 vx 0에서부터 vdx 그리고 우측편은 vx가 0에서부터 vdx까지 적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간단하게 식이 정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idx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뭐 적분하고 그 다음에 전기회로 그리고 논리 그 회로 이론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한 변수에 의해서 좌우가 되냐면 VGX라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과 그리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가지 옵저베이션은 VDS의 제곱이 텀이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저 VDS가 굉장히 작으면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뒤 텀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앞 텀만 존재를 한다고 하면 ID는 뭐하고 비례하나요? VDS하고 비례하죠. 그죠? 또 VGS하고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VDS가 매우 작을 때에는
그래서 VDS가 작을 때는 VDS의 작은 값에 대한 제곱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날아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 선형 회로 id의 값이 선형에 의해서 선형 VDS와 선형 VGS에 의해서 변하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VDS 값이 크다, 그렇다고 하면 파라볼릭 그 포물선의 그림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